안녕하세요, 준성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해 금리를 반영한 40년 백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2배짜리 QLD가 1배인 QQQ에 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으로 고금리 시대의 스왑 이자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는데요. 오히려 이 결과가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결과를 보고 훨씬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배가 1배에 진 결과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왜 여전히 QLD를 믿는지 여러분의 불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QLD가 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금리 반영 40년 백테스트에서 QLD는 거치식 기준으로 QQQ보다 1.39% 낮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백테스트 자체가 QLD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구간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초기 20년간의 나스닥 지수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나스닥과 완전히 다른 지수였습니다. 잠깐 AI로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유튜브 제목과 썸네일을 재구성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3개월 만에 상장, 매출은 빵원, 시총은 3조, 적자라서 더 좋다, 이익은 만들어가면 되니까, 투자 안하면 바보다, 수익성은 구시대의 유물, 상장 2일 만에 억만장자 등급. 아니, 매출 올려서 부자 되라고. 아니, 벤처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상장처를 따로 만들어준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하려는 나스닥의 모습인가요? 그냥 근본 없는 급등락 개잡주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게 나스닥입니다. 매출도 없는 기업들의 상장만 했다면 수십 배 오르는 거품이 꼈던 게 닷컴 버블이에요. 당연한 수순이지만 마이너스 82.9% 하락하며 정상화 당했죠. 이런 시기에도 나스닥에서 가능성을 보고 QLD를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백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하시겠어요?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개잡주 모음집에 2배 레버리지 투자를 했으니, 게다가 미련할 정도로 계속 버티기만 했죠. 금리도 높은데. 이러니까 마이너스 99.13% 당해도 싸죠. 즉 QLD가 패배한 직접적인 원인은 닷컴 버블 때문이 맞습니다. 100만원이 8,700원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얘네가 진짜 개잡주인가요? 이것들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은 아예 달라요. 그 체질과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자산에는 미래 가치도 반영되기 때문에 버블이 안 온다고 말은 안 할게요. 지금도 주식은 아니지만 코인 쪽에도 있고 AI 분야도 매출은 적자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잡주 투성이인 나스닥 초기 20년처럼 1배가 마이너스 83%, 2배가 마이너스 99% 수준의 폭락은 성숙해진 지수 속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그런 버블이 온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고점을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몇 년간 시장에서 떠날 각오로 감사히 수익 실현하고 은퇴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80% 될 정도의 하락은 경제 위기로도 올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버블 붕괴가 그 정도 수준으로 올 수 없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대공황이라도 오면 어쩌냐고 하시는 거죠. 그 폭락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사실 버블 붕괴든 경제 위기든 상관없이 폭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트리거가 무엇이었든 간에 최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가치가 완전히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온 것이죠. 나스닥 초기 20년 개잡주 모음집 시절은 전체의 80%가 거품, 아무리 따져봐도 지수의 20%만큼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서 하락을 멈춘 겁니다. 서브프라임 때는 나스닥이 53% 하락해도 47%만큼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QLD를 마이너스 99%로 만들 만한 마이너스 80%의 하락은 사실상 미국 주식 시장의 80%가 거품이었다던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80%를 날려버릴 만한 충격이 있어야 하는데 지구 곳곳에 운석이 떨어지던 외계인이 침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나스닥 기업들의 매출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하락이 다시 일어난다면 내 자산이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을 걱정해야겠죠. 이렇듯 QLD가 40년 백테스트에서 패배한 이유는 애초에 가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틀린 거죠. 금리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을 뿐 우리가 투자하려는 미국 주식은 매출도 없는 개잡주 모음집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수익률 비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배가 승리한 40년 백테스트 앞서 드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수익률을 봐주세요. 닷컴버블 폭락으로 QQQ는 약 17%의 자산에서 다시 우상향하고 QLD는 0.87%의 자산으로 다시 우상향했는데 연평균 성장률은 1.39%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100만원이 8,700원이 됐다가 1억 1,735만원이 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억가 속에서 이 정도의 복리의 힘을 보여준다는 것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즉 우리들은 여기서 레버리지 ETF의 장기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걷어내고 2002년부터 2025년까지 거치식 백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금리도 반영이 되어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1배가 마이너스 53%, 2배가 마이너스 83%된 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자산과 연평균 성장률을 봐주세요. 2배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 20년은 우리가 투자하려는 나스닥이 아니라는 말을요. 그냥 다른 종목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적립식 결과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단순히 변동성을 견뎠을 뿐인데 정말 경이로운 수익 차이를 내게 됩니다. 이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QLD 외의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보통 개별주 선택은 과세 이연도 불가능할 테고 분석과 선택도 더 잘해야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이 필요하죠. 과연 일반인이 그렇게까지 주식을 파고들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QLD가 더 낫다고 봅니다. 24년간 매월 137만원씩 넣었을 때 그 어떤 자산으로 우리들이 97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QLD 장기 투자 이상의 어떤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QLD 선에서 주식 공부 마무리하고 자기 본업에서의 매출, 수익을 더 성장시키는 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처럼 정말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QLD가 보여준 결과에는 오히려 투자자로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복리의 승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